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복당 문제. 그것도 아니, 조금 다들 그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아니 저는 네. 어쨌든 그 대표가 얘기하신 네. 그 정권 심판 그리고 이제 검찰 정권의 이 무도함 네. 예. 여러 가지 또 지금 민생과 경제 다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견이 있더라도 네. 일단 지금은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이 대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네. 내부가 네. 의견 통일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아, 민주당 내부, 지도부 안에서도. 아니 지도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나올 때 운동권 네. 뭐 기득권이랄까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친문 패거리. 네 정상. 친문 패권. 네. 응? 제가 뭐 저는 그저 문자 폭탄 한 거의 3만 개씩 받았거든요. 민주당 안에 계실 때. 네, 뭐 밖에 나와서 직후에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뭐 무슨 일각에서 개딸 운운하지만 그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개딸만큼 그러니까 소위 친문 진영의 좀 다른 성격이에요. 개딸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그쪽에 문파. 계신 문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지금은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약간 부추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도당위원장 선거할 때도 그렇고 네.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이런 게 심했거든요. 네, 네. 서로 간에. 저는 그게 민주당의 어떤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막 나와서 이렇게 네. 막 그때 이제 서로 막 울컥하는 상황에서 말을 좀 심하게 한 부분들은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면 저도 좀 사과도 하고 네.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그 지난 정권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도층이나 이렇게 무당파들이 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를 심판을 하고 싶어도 예. 민주당이 표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다 멈칫한단 말이에요. 네. 제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좀 저는 극복해야 될 네.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하튼 그런 그러니까 뭐 운동권의 그 네. 기여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일정하게 너무나 이제 그것만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가기에는 지금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혁신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런 것들을 신구 조화를 통해서 세대 교체를 좀 밀어내고 네. 어떻든 그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네. 뭐 저는 7, 8, 9 세대 맞이잖아요. 예. 제 7, 8, 9 98 세대 뭐 이런 얘기 제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사실 예. 정치인으로서는 예, 예, 예. 좀 오래됐지만 예. 그래서 그 7, 8, 9 세대로의 어떤 세대가 조금씩 교체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 네. 혁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1980년대 독재에 항거하고 싸워서 이뤄낸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 민주화 세대의 역할론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한다. 네, 그게 정치적 다만, 자산이죠. 예, 정치적 자산이고 그렇지만 다만 87년 6월 항쟁 이후 무려 35년 흐른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서 평가해 볼 때 사실상 이제 기득권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세대 교체, 조화롭게 넘길 것이냐. 그래서 신구 간의 세대 조화, 이걸 위해서 조금 역할할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선당후사 이현주 의원 복당하게 된다면 선당후사 해야 되고 아직 복당 안 했는데 하게 된다면 그리고 불출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빠른 얘기 아닌가요? 너무 빠른 얘기입니까? 네. 아직 복당 결심도 못했는데. 네네네. 아, 복당 결심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는데 복당 결심을 거의 한 줄 알았더니 아직 복당 결심도 안 했는데 네. 너무 빠르다. 홍익표 그 뭐 대표의. 그냥 그분의 의견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부 핵심 아닙니까? 원내대표인데. 근데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던 취지는 네. 저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같이 싸워달라였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일지 예. 그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네. 반윤의 상징적 제가 상징처럼 됐으니까 네. 반윤의 상징이 출마를 해서 네. 선거 이슈가 운동권 심판이 아니라 예. 그죠? 뭐 전 정권 심판이 예. 아니라 예. 윤 정권 심판과 예. 이 어떤 검찰 세력 심판 예. 이런 쪽으로 가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좀 상징적 지역에 네. 출마를 하는 게 거기 도움이 될 거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네. 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복당 안 했잖아요. 또 만약에 불출마한다면 네. 뭐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불출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중립지대에 있으면 되죠. 예, 이렇게 공정하게 양쪽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진영에 굳이 속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기 당에 복당을 하셔가지고 네, 싸워달라는 거죠. 저하고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뛰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청을 그렇게 제안을 한 했는데 거죠. 원내대표는 선당우사 차원에서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지금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시그널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인 그래서 건데 제 얘기가 제가 고민할 게 아니라 당이 당에서 고민을 좀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당이 알려달라. 이제 그 말하자면 대표의 생각, 그죠? 네. 당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내 뭔가 하여튼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보니까 선거 제도도 그렇고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대표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건지 예. 말 건지 예. 그 내부적으로 좀 결정하셔야 정리를 좀 될 하셨으면 문제지. 좋겠다. 그걸 들어가시기 제가 전부터 또 비판하게 되겠네요. 네, 제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 아니다.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는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현주 의원이 중구 성동갑 네. 네, 전략공천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자기가 붙겠다. 네. 이런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현주 의원을 내보내서 윤희숙 대 이현주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뭐 저는 네. 뭐 당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 국민의힘하고 이제 붙는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좀 그래도 비중 있는 인물하고 붙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에서 만약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마 긍정적으로 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당에서 이런 입장이라면 긍정적으로 네, 보답했다. 그러니까 여기 당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상징적 네. 장소, 상징적 지역에서 좀 정권 심판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의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장소. 네. 의미 있는 장소로 의원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할 부분보다는 당이 또 결정할 전략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네. 여하튼간에 제가 지금 현재 반윤의 상징적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전 정권에 책임이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저는 좀 거기에서 좀 자유롭죠. 그죠? 오히려 이전 정권도 제가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어떤 약점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실망했던 부분들을 저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윤희숙 의원이 저한테는 얘기하기 어렵죠. 오히려 네. 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네. 왜 그 윤석열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안 했냐, 못 했냐. 응?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냐, 아니면 침묵을 지킨 거냐.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니스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더. 그다음에 이제 거다. 그분은 어쨌든 경제학자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경제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 뭐 어쨌든 경제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네네. 예. 그래서 다른 요소보다 네. 그냥 정권 심판 프레임 이것이 순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좀 도움은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 네. 것 같아요.